지난 시간에 로프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로프트에 대해서 다시 오늘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탑뷰에서 경로를 이렇게 길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 레프트 뷰에서 서클 하나, 그 다음 엘립스 하나, 타원이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다시 이거 하나 복사해서 카피한 겁니다. 인스턴스 아니고 이렇게 납작하게 하나. 파일이 총 4개네요. 이렇게요. 경로 하나, 원 하나, 타원 하나, 납작한 거 하나. 뭘 만들 거냐면 치약을 만들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우리가 봤던 대로 경로 선택하고 컴파운드 오브젝트, 로프트, 겟 쉐입. 먼저 원을 선택합니다. 그럼 길다랗게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로프트 모디파이로 가서 우리가 패스를 움직여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패스를 적당히 움직여 줍니다.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한 5% 정도? 5%의 get shape 한 번 더 불러오고요. 자, 그 다음 6%로 바꾼 다음에 get shape 타원을 불러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마지막에 95%까지 간 다음 납작한 타원을 불러옵니다. 그럼 어떤가요? 자, 이렇게 치약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0%, 5%, 6%, 95%. 자, 만들어 보실까요? 우리가 한 것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었습니다. 경로를 이렇게 만들고, 자, 서클은 탑뷰에서 이렇게 그렸고, 자, 경로에서 여기 선하고 여기 선을 제가 스무스로 줬습니다. 적당히 위치를 다시 조절해주고, 자, 이런 모양이었죠. 지난 시간에 한 게. 제가 여기다가 다시 타원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아니, 사각형도 한번 사각형을 엔곤으로 가겠습니다. 엔곤 사이드는 4개, 그 다음에 타원도 자, 제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처음엔 사각형으로 시작해서 원으로 갔다가 타원으로 갔다가 원으로 끝나는 이런 모습이요. 경로를, 그러니까 단면을 내가 막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럼 불러볼까요? 패스, 그 다음에 로프트, get shape. 그러면 맨 위가 이렇게 사각형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 확대를 해보면, 그 다음에 모디파이 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패스 부분인데요. 이 패스를 위로 올리면 여기 있는 이 점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지금 경로예요. 얘가 경로입니다. 현재 경로의 위치란 뜻입니다. 9.5% 되는 위치에 get shape 1으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에서 원단면으로 바뀝니다. 여기가 깨지는 이유는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나머지 그냥 두면 되겠고요. 자, 옆으로 치워보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 볼까요? 얘를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바로 여기 요거 정도, 한 33% 정도 get shape에서 타원을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한 70% 정도에서 다시 원으로 get shape. 그럼 어떤가요? 모양이 사각형에서 타원에서 원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풀리면서 이렇게 풀리게 돼 있어요. 풀어진 거 보이시죠? 모양이 좀 이상하죠? 일단은 여기는 코너, 자, 여기도 베이지어 코너, 직선이고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놔보시죠. 자, 그럼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에서 원으로, 타원에서 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여기 단면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걸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서브 오브젝트로 들어가 볼까요? 서브 오브젝트에 보시면 쉐입이 있습니다. 자, 쉐입을 눌러볼까요? 쉐입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로테이트가 로테이트가 안 되는군요. 자, 여기서는 로테이트가 안 되네요. 그럼 얘를 돌려볼까요? 여기서 돌리면 다 틀어지긴 할 텐데, 자, 에디트 스플라인, 그 다음에 얘를 로테이트 걸어보죠. 로테이트 할 때는 항상 피봇의 위치를 체크해 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90도 돌려볼까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원이 꼬인다는 거죠. 그죠? 사각형이 꼬이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얘는 괜찮은데 누가 돌아가요? 이게 꼬이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우리가 단면을 돌리려면 여기다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돌렸잖아요. 자, 보시죠. 서브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로테이트, 여기서 직접 단면 돌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것뿐 아니고 여기서 이동도 가능해요. 서브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 가능해요. 자요, 여기가 두 번째인가요? 여기 있네요. 얼마든지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회전도 가능하고,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서 한번 돌려보시죠. 서브 오브젝트에서 직접 회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모양을 결정해 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과제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라인을 아래서 위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 아래서 위쪽으로 그릴 겁니다. 그 다음 n곤을 통해서 그릴 건데, 자, n곤입니다. 이때 모서리의 개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사이드가 최소 이만큼은 돼야 됩니다. 서큘러로 해서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최소 두 개가 돼야 됩니다. 자, 하나는 에디트 스플라인, 자,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하고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얘네들은 아니다, 굳이 베이지어 코너로 굳이 스케일로 좀 줄여볼까요? 조금 줄이고, 자, 베이지어 코너로 해서 이동하기. 그러면 이렇게 꽃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똑같은 크기를 주고 싶습니다. 다시 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락 핸들 잠그기요. 얼라이크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자, 어떤가요? 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똑같이 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면 됩니다. 단면은 두 개예요. 자, 먼저 로프트 겟 쉐입 원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 이것만 가지고 모양을 표현하시면 돼요. 비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얘 가지고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선택하고 그 다음 스케일 디포메이션, 시작 부분에 조금 작게,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 적당한 위치에 두 개, 이 부분은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요. 여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 주둥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둥이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적당한 위치를 배치해 줍니다. 그럼 대략 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 자, 역시 모습이죠.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베이지어 스무스로. 자, 이렇게 병따개의 모습을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베이지어 코너. 여긴 들어갈 필요 없고, 그 다음 자, 이렇게 살짝 스무스하게 들어갈 건지, 병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볼록하게 들어갈 건지.
이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 전부 다 베이지어 코너로. 자, 이런 모습이군요. 이렇게 블록 솟아나온.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은 밑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베이지어 스무스로, 여기는 베이지어 코너. 볼록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베이지어 스무스로. 그러면 이렇게 끝에가 여기 부드러운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일단 원 하나만 가지고 전체적인 비례를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원 하나만 가지고. 자, 비례 맞춰 보시죠. 여기까지 한번 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원형이고, 이렇게 해서 꽃무늬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원형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원형이고, 여기는 꽃무늬고. 그럼 요 부분의 위치는 어떻게 하냐면, 선택하면 요 부분의 위치가 여기 나와요. 위치가 나옵니다. 2.821이라는 위치고, 단면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위치와 크기가 여기 나와요. 선택하면.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얘를 블록 잡고 복사, 카피. 그 다음에 경로에다가 붙여넣기. 그 다음 get shape. 자, 원을 하나 가져오고요. 선택하고 위치 복사하고 카피. 그 다음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 다음 꽃 모양 가져오고 다시 선택하고 복사. 그 다음 붙여넣기. get shape 원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꽃 모양이 됩니다. 자,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원입니다. 카피, 페이스트. 누가 들어오냐면 원이 들어오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카피, 자, 페이스트. 자, 이렇게 꽃 모양이 되는데 여기에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가요? 자, 콜라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명령어를 좀 살펴볼까요? 자, 제가 경로를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단면도 만들었습니다. 자, 경로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단면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여기 get shape, get path는 됐으니까 넘어가고, 자, surface parameter 면이죠. 길이 방향으로, 그 다음 둘레 방향으로. 자, 부드럽게 각지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른 걸로 한번 볼까요? 자, 스무스 랭스,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각이 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각지게
부드럽게 이렇게 요런 부분들 보면 각지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길이 방향으로 그 다음 둘레 방향으로 각지거나 부드럽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매핑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 매핑은 나중에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여기 재질이 있네요. 여기도 넘어가고 아웃풋 사이즈, 그러니까 아웃풋 출력하는 방향이 출력이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메시로 내보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맥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링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메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패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패치 모델링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치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넙스 서페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넙스 서페이스로도 이렇게 모델링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3D Max는 기본적으로 메시 모델링을 기본으로 합니다. 넙스나 패치 모델링을 기본으로 하진 않아요. 이 넙스 모델링이 많이 유명해요. 그래서 쉐입에 보시면은 이렇게 넙스 커브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스플라인을, 즉 넙스 커브를 만들어서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주 정말 예전에는, 그러니까 캐릭터들 있죠. 토이스토리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다 넙스 커브입니다. 넙스가 뭐 넌 유니폼 룰드 뭐 베이지어 서페이스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네, 얘는 무시하셔도 좋아요. 요즘은 쓰는 사람만 쓰고 안 쓰는 사람은 대부분 다 안 쓰고 우리가 쓰는 건 다 메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걸로 내보내겠느냐. 메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라메터.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패스를 움직여 가면서 계속 쉐입을 불러왔었죠. 기본 단위가 퍼센트고 디스턴스 그러면 실제 거리가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 세 개 아이콘. 세 개의 아이콘. 지금 여기 보시면 단면을 여러 개 불러왔죠. 여기 보시면 단면을 여러 군데 불러온 거 확인되죠. 그죠? 바로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다음, 이전. 즉, 쉐입을 내가 선택을 해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패스 위치가 가요.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이전 스텝으로, 이전 스텝,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다음 스텝.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현재 여기 있어요. 눌러서 클릭해주면 클릭한 부분에 스텝으로 옮겨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는 아이콘들을 누르는 겁니다. 다음 혹은 이전 이렇게요. 내가 불러드린 쉐입들을 옮겨갈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입니다. 요거 한번 써보시죠. 자, 그 다음엔 스킨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쉐입의 단계, 패스의 단계입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놓고 보면 여기 이걸로 보면 좋겠네요. 지금 보시면 자, 패스의 쉐입의 단계입니다. 어떤가요? 쉐입의 단계가 줄어들으니까 각이 지는 거 보이시나요? 기본적으로 쉐입의 스텝은 5개입니다. 그 다음 패스의 스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5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가요? 스텝이 빠진 거 보이시나요? 자, 스텝을 추가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직선일 경우에는 굳이 스텝을 줄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런 경우는 스텝을 줘야 됩니다. 좀 넉넉하게 줘야 면이 부드럽게 나오겠죠. 만약에 이렇게 각지게 줘버리면 얘가 원하는 모양이 이렇게 안 만들어지죠. 다 이렇게 각지게 나와 버립니다. 조금 더 많이 줘야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스텝은 곡선을 얼마나 부드럽게 할 것인가, 각지게 할 것인가, 두 개 있습니다. 여기 요거를 꼭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요 정도 옵션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좀 많이 안 쓰니까. 자, 그 다음 제가 똑같이 패스를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패스 선택하고 로프트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로프트 겟 쉐입, 제가 이렇게 불러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디포메이션입니다. 디포메이션에 가면 트위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트위스트는 비틀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비틀어 줍니다. 비틀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 각도만큼 이렇게 비틀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60도 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갔네요. 자, 180도 자,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회전시키는 겁니다. 비트는 거예요. 자, 한번 비틀어 보시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얘가 높이도 낮추고, 자, 제가 이렇게 돌출 높이를 낮춰봤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단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길쭉하게, 돌출 높이는 이렇게 납작하게.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자, 이렇게요. 로프트를 선택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요. 여기 서브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쉐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쉐입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 탑뷰에서 보면 이렇게요. 경로를 기준으로 딱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내가 바꿔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위치를 이렇게 조금 움직여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여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디포메이션에 스케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중간에 하나 이렇게 넣고요. 스케일을 이렇게 키워보죠.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 끝에 0으로, 이 끝에도 0으로, 자, 이 끝에는 확대. 그러면 선풍기 날개처럼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 너무 커서 그런데 사이즈를 좀 줄여보죠. 그러면 금방 표시 날 겁니다. 이렇게 선풍기 날개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얘를 3개 복사하면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자, 제가 똑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라인, 서클 선택하고 로프트 겟 쉐입. 자, 이번에는 누구냐면 여기 베벨입니다. 베벨은 그 값을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만 주면 됩니다.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값을 조금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끝에 아주 조그맣게 일어나는 게 바로 베벨입니다. 베벨 값은 절대로 많이 주는 거 아니고요.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제 베벨은 거의 쓰지를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끝단에 조금 주는 게 베벨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을 좀 그려보죠. 경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자, 앞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편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건 이제 요즘은 안 써요. 요즘은 안 쓰는데 옛날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전부 다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꿨고요. 얘는 모서리를 전부 동글동글하게 필렛 처리하겠습니다. 요즘은 안 써요. 얘도 리파인을 해도 좋고요. 리파인을 해볼까요? 자, 나머지는 필렛 조금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리파인. 역시 마찬가지로 리파인. 밑으로 좀 내려볼까요? 안 이쁘네요. 자, 필렛.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경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로프트 겟 쉐입 단면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면이죠. 자, 그 다음에 피트를 합니다.
피트는 조금 달라요. 피트는 단면이 아닌 위쪽에서 본 것과 오른쪽에서 본 것을 가져옵니다. 위쪽에서 본 것과 오른쪽에서 본 것을 가져옵니다. 정투상처럼요. 먼저 옵션을 보면 여기에 보시면 바로 이 옵션들이요. 얘가 get shape입니다. 쉐입 가져오게요. 그래서 눌러서 쉐입을 클릭해주면 쉐입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오는 이유도 당연해요. 패스의 진행 방향은 이건데 단면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90도 틀어야 됩니다. 여기요. 로테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다행히 얘는 좌우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로테이트를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로 얘요. 얘가 메이크 시멘트리인데 얘를 풀어주면 X축과 Y축을 따로따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X축과 Y축을 따로따로 불러올 수 있어요. Y축, 즉 녹색 축을 선택한 다음에 Get Shape을 합니다. 이렇게요. 역시 방향 돌려주고요.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보기 힘든 이제 전화 수화기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재미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죠. 박스. 그 다음에 다시 또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고요. 얘를 좀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냥 카피로, 인스탄스 필요 없고 그냥 카피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개를 복사해 보시죠. 먼저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먼저 하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지오메트리에 크리에이트 판넬에 지오메트리에 컴파운드요. 여기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불리안이라는 게 있고 프로불리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둘 다 불린입니다. 불린이 뭐냐면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도형 합치고 빼고 교차하는 거 남기고 기억나시죠? 그걸 불린이라고 합니다.
집합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불린이 있었고 프로블린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프로블린이 새로 생긴 거고요. 자, 프로블린하고 그 다음에 자, 스타트 핑킹에서 B를 클릭합니다. 그럼 빠진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선택하고 불린,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할 건지, 뭘 할 건지.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할 건지, 유니언 합칠 건지, 인터섹션 교차하는 것만 남길 건지, 서브트랙트 뺄 건지, 그리고 핑킹으로 빼면 이렇게 도형이 빠지게 됩니다. 자, 서브트랙트 한번 해보시죠.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프로블리안 유니온 결합합니다. 어떤 작업을 할 건지 미리 선택하고 그 다음 핑킹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겠죠.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프로블린, 그 다음 인터섹션, 그리고 핑킹. 그러면 이와 같이 교차하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뺀 거를 선택하고 모디파이로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브 오브젝트에 오퍼랜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퍼랜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눌러보면 자, 어디 갔을까요? 어드밴스 옵션에 있을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자요, 오퍼랜드를 누르시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조금만 내려가시면 자, 어떤 항목이냐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라는 거에 보면 레졸루트, 결과물만 보기란 뜻이고, 오퍼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오퍼랜드, 즉 A 집합과 B 집합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도형 빼기를 다시 줄 수 있어요. 이거 레졸루트로 바꾸면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작업한 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이렇게 해보죠. 자, 육면체를 하나 이렇게 그릴 겁니다. 육면체를 이렇게 하나 그릴 겁니다. 이건 벽이에요. 벽입니다. 그리고 익스텐드 프리미티브 바로 밑에 있죠. 익스텐드 프리미티브에 보시면 캡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캡슐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아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제가 먼저 이만큼 집어넣고요. 선택하고 그 다음 컴파운드 오브젝트, 프로블린, 자, 서브트랙트 이렇게 뺐습니다. 여기 구멍 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모디파이, 그 다음 자, 디스플레이를 오퍼랜드로 놓고 자, 이렇게 빼볼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쏙 빠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자,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자, 오토 키를 누르고 시간을 먼저 줍니다. 예를 들어서 20프레임까지, 아니 10프레임까지 시간 옮깁니다. 먼저 시간을 주고 움직임 값을 줍니다.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 80프레임까지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100프레임까지 얘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돼요. 자, 다 끝났으면 디스플레이를 레졸루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이 됩니다. 플레이.
플레이 이렇게요. 벽이 열리고 싹 닫히는 거 보이시나요? SF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벽에서 문이 이렇게 싹 열렸다 닫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프로블링 같은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보통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막연히 움직이는 영상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어떻게 보시냐면 3D Max는 키프레임 방식입니다. 키와 프레임, 키는 움직임, 프레임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임,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움직임과 시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타임 트랙 방식도 있었습니다. 타임 트랙 방식도 있었어요. 시간과 움직임입니다. 키는 움직임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트랙은 움직임이란 뜻입니다. 최종 움직임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여기로 이렇게 와야 돼요.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반드시 오토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오토키를 반드시 누르셔야 애니메이션이 되고, 두 번째,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얘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나는 시작과 끝만 주면 돼요. 그 중간 값은 맥스가 알아서 계산해요. 이게 애니메이션의 기본입니다. 시작과 끝만 지정해 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옵션을 좀 봅시다. 선택을 하고 자, 여기 디스플레이 탭을 누릅니다. 만들고 수정하고 하이어라키 모션 디스플레이, 바로 여기 디스플레이 판넬이요. 디스플레이 판넬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트래젝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래젝토리를 켜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요. 움직이는 경로가 보입니다. 움직이는 경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토키 누르고 시간 주고 이동 주고 다시 이동 주고 시간 주고 이동 주고 시간 주고 이동 주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움직이는 경로가 눈에 보이니까 아, 얘가 대충 어떻게 갈 것인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지울 땐 이 아래쪽에 보면 키 값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키 값이에요. 키 값을 선택한 다음에 델 키로 지우시면 그냥 쉽게 지울 수 있어요. 키 값을 이렇게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트랙을 이렇게 드래그 해 보세요. 그러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트랙을 드래그 해 봅니다. 그리고 삭제, 델 키 누르시면 얼마든지 쉽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트랙을 다 삭제해 보시죠. 이번에는 제가 라인을 이용해서 자,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단을 좀 만들어 보죠. 이렇게 제가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돌출하기죠. 제가 면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여기서 공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이 이렇게 튕겨 내려가겠죠.
그죠? 이렇게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오토키, 그 다음 시간 주고 10프레임, 그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5프레임, 그 다음에 올라가고요. 다시 5프레임 내려오고요. 다시 5프레임 올라가고요. 5프레임 내려오고요. 5프레임 올라가고요. 5프레임 내려오고요. 자, 5프레임 올라가고요. 아이고, 5프레임 내려오고요. 다시 5프레임, 다시 5프레임, 다시 5프레임, 다시 5프레임. 나머지 그냥 굴러가게끔 냅뒀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통통 튀는 모습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안 되냐면, 여기 스케일이 안 된 거죠. 스쿼시라고 합니다. 스쿼시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찌그러졌다가 튕겨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스쿼시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근데 처음부터 찌그러지지는 않잖아요. 지금 보시면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찌그러져 내려온단 말이죠. 그죠? 자, 다시 보죠. 여기까지는 그대로고, 여기에서 쭉 찌그러집니다. 이때 위치도 다시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요. 그래야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찌그러지죠. 그다음 1, 2프레임 사이에 얘가 복원을 해야 됩니다. 조금 찌그러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1, 2프레임 사이에 이렇게 조금 펴주었다가 여기는 원래대로. 자, 여기 1, 2프레임 사이에서 찌그러뜨리고 이동하고, 자, 이런 식으로요. 다시 원래대로 펼치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어떤가요? 찌그러졌다 내려왔다는 거 보이시죠?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스쿼시를 주고 내리고 내리고 스쿼시를 풀어주고 이동하고. 자, 이렇게요. 그러면 플레이를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크리에이트 판넬이요.
크리에이트 판넬에 지오메트리에 여기 보시면 파티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티클은 입자예요. 입자입니다. 그 중에 여기 스프레이하고 스노우하고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스프레이는 물의 입자고 스프레이는 눈의 입자입니다. 자, 스프레이를 그려볼까요? 자,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레이 주면 이렇게요. 비가 쏟아지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비 오는 장면을 만들 때 혹은 분수를 만들 때 이런 걸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얘를 보도록 하죠. 옵션이 이런 게 있어. 뷰포트 카운트, 화면상의 입자의 개수, 렌더 카운트, 렌더링 했을 때 입자의 개수, 드롭 사이즈, 입자의 크기, 스피드, 쏟아져 내리는 속도, 그 다음 베리에이션, 퍼지는 범위. 지금 보시면 베리에이션이 0입니다. 근데 이 값이 이렇게 커지면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흩뿌려지게 되는 거죠. 도트로 표현할 수도 있고 틱스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파티클까지 한 번씩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자 하나가 0프레임에서 시작한다는 거고 라이프는 30프레임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즉 30프레임 딱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을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고 라이프를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더 멀리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미 마이너스 100프레임 전에서 시작해서 100프레임까지 간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로테이트 명령을 통해서 방향을 이렇게 180도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위로 퍼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위로 퍼지게끔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놓으면 얘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자, 조금 폭을 좁게 하고 분수를 만들 거예요. 폭을 좁게 하고 스피드를 좀 늘려보죠. 한 20 정도로.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올라가겠죠? 라이프 타임이 100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분수라고 생각해 보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밑으로도 이렇게 떨어져야죠. 그죠? 분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을까?로 봤더니, 자, 잘 보세요. 크리에이트 판넬에 보시면 여기 파도 그림 있죠. 여기 스페이스 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레이브티가 있습니다. 그레이브티가 중력이란 뜻이에요.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랩, 그 다음에 그레이브티, 중력. 탑에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중력의 방향이 이와 같이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중력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아무리 이렇게 중력을 줬다 한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 중력 적용해 줘야 돼요.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bind to space 랩 선택하고요. 버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얘가 올라가다 말아요. 이렇게. 자, 보실까요? 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올라오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좋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좋습니다.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보면, 자, 스페이스 랩에 보시면 디플렉터가 있네요. 디플렉터가 반사판이란 뜻입니다. 자, 탑뷰로 보고 여기 디플렉터 보이시나요? 스페이스 랩의 디플렉터의 디플렉터 탑뷰에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 랩.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플레이를 할 때 이렇게 통통 튕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은 튕기는데 이 부분은 그냥 밑으로 쭉 떨어져 내려갈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 겹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파티클하고 디플렉터가 똑같은 자리에 겹쳐서 겹친 부분이 그냥 통과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택한 다음에 약간만 밑으로 내려주세요.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시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자, 보세요. 플레이 다 튕기는 거 보이시나요? 스프레이하고 디플렉터가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 그래요. 디플렉터를 탑이나 프론트나 레프트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튕겨요. 디플렉터 옵션을 잠깐 보면은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디플렉터를 선택하고 모디파이로 가면 바운스가 있네요. 튕겨 올라가는 힘을 말하는 거고, 베리에이션은 회전이겠죠. 카우스는 혼돈이고, 자, 바운스 값을 1로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튕겨 올라갔을 때 1로 다시 튕겨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값이 1이면 튕겨 올라가는 값이 1입니다. 이거 0.5로 줄여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 튕겨 올라가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통통통 튀는 느낌이 나게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값을 더 낮춰 봅시다. 0.3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 값이 훨씬 더 낮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파티클을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라이프를 200으로 줘봤습니다. 그럼 훨씬 더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튀면서 더 오래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자, 뭘 만들 거냐면 지오메트리,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그 다음 플랜, 평면이요. 제가 평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평면을 만들고 플랜을 만들고, 플랜에는 면이기 때문에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이거 50개씩 주도록 하죠. 가로 50개, 세로 50개. 아주 많이 줬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줘보시죠.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자, 스페이스 랩으로 갑니다. 스페이스 랩에 가면 지오메트리 디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웨이브가 있고 리플이 있습니다. 웨이브는 물결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위아래로 이렇게 나오는 건 웨이브고, 리플은 동심원으로 만들어지는 걸 리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걸 리플이라고 합니다. 리플을 한 3개만 만들 겁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냥 카피해요. 셋, 이렇게 3개만 넣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3개만 놔보시죠. 자, 리플은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보시면 네, 이렇게 있어요. 요게 위상입니다. 위상하고 디케이하고. 지금 보시면 위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 펄렁펄렁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 위상 값을 바꾸면 웨이브 파도 치는 거 보이시죠? 디케이는 파도의 높이입니다. 자, 얘는 범위예요. 이렇게 범위, 위상 값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얘는 바꿀 필요 없어요. 똑같은 값을 주시면 돼요. 웨이브 랭스는 파도의 길이입니다. 이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바로 이 값입니다. 자, 오토키를 누르고 100으로 바꾼 다음 얘를 5로 바꿨습니다. 얘는 6으로 바꿨고요. 얘는 3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애니메이션 하는 부분을 보면 서로 이렇게 속도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꿔보시죠. (1, 2, 3)으로 줬어요. 짧게 줬습니다. 자, T팟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전자예요. 자, 주전자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스페이스 랩에 들어가면 아까 우리 봤던 지오메트리 디플렉트에 보면 범브라고 있습니다. 자, 범브를 이 주전자 안쪽에다 클릭합니다. 이렇게 주전자 가운데 들어가도록. 다시요. 탑뷰에서 클릭해 주세요. 탑뷰에서. 제가 첫 시간에 아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게 폭발입니다.
폭발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폭발되는 겁니다. 만약에 프론트에다 이렇게 찍어버리면 폭발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레프트에다 놓으면은 폭발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탑뷰에다 놓으면은 폭발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바인드를 걸어줍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납니다. 범브에서는요, 이 범브는 여기 보시면 스트렝스가 있습니다. 스트렝스는 폭발되는 힘이고요, 스피는 회전 방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이렇게 지금 터질 때 어떤가요? 면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터지잖아요. 여기다 스핀을 주면 이렇게 면이 돌아가요. 스핀을 1로 줘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터질 때 면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터지게 돼요. 자, 그레이브티는 중력입니다.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겠죠. 중력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0으로 주면 그냥 이렇게 쭉 퍼지겠죠. 그죠? 우주선 폭발할 때 이런 식으로 터지죠. 근데 지구에 있는 이상은 반드시 그레이브티, 즉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카오스 혼돈 역시 면이 폭발하는 그 면 자체가 복잡하게 터지는 거고. 자, 그 다음 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그럼 플레이하면 터졌다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박스입니다. 제가 탑뷰에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높이를 조금 많이 줬고요. 자, 대신에 랭스는, 자, 랭스는 0으로 줬습니다. 랭스는 0이고, 자, 위드 100, 높이는 400, 그 다음에 하이트 세그먼트를 제가 넉넉하게 이렇게 줘봤습니다. 한 15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죠. 여기에 보면 레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틱이요.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신기하죠, 그죠?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옵션이 있냐면 라디어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반지름이요. 반지름을 키우니까 사다리에 대한 반지름이 커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세그먼트도 있습니다. 5개. 아니, 세그먼트 하나로 주고 사이드는 10개로 줘볼까요? 그러면 훨씬 더 동글동글해진 거 보이시죠? 조인트네요. 여기 조인트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테라, 옥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 스무스 체크하면 원형으로 나옵니다. 세그먼트 2개만 줘도 이렇게 모양이 금방 나오게 돼요. 이렇게 생겼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반지름을 조금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뭘 쓰냐면 트위스트요. 트위스트를 줍니다. 이 트위스트는 어딨냐면 모디파이에 있습니다. 이 모디파이에 여기 찾아보시면 트위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 갔나요? 트위스트 너무 많아요. 자, 트위스트 여기 있네요. 트위스트 주고 앵글 값을 주면 180도만 줘볼까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DNA가 되는 거죠. 그죠? DNA 구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쉐입입니다. 쉐입이고 글씨를 쓸 겁니다. 텍스트요. 자,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썼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다가 글자, 여러분들도 글씨 하나 써보시죠. 자, 모디파이 탭에 가면 여기에 베벨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베벨이요. 베벨이요. 베벨. 베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확대하고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끄트머리만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캐핑이 있네요. 뚜껑이 있네요. 뚜껑, 시작 뚜껑, 끝나는 뚜껑인데 넘어가고, 자, 여기 보시면 세그먼트 됐고 베벨 밸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웃라인이네요. 테두리. 이건 0으로 주고요. 레벨입니다. 첫 번째 레벨. 두께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께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웃라인,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거 0이요. 그 다음 레벨 2 체크하고 조금만 올려주세요. 아니 1mm 올릴까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제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레벨 3 얘도 조금만 올립니다. 대신에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이렇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요. 글자에 이렇게 베벨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걸 우리가 나중에는 이걸 직접 그릴 거예요. 모델링을 이렇게 할 건데, 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제 보통은 베벨을 이용합니다. 보시면 여기 사이드를, 서페이스를 커브로 놓고 세그먼트를 줘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단계가 더 많아집니다.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게 최대인가 보다. 그 다음에 스무스, 그러면 곡선 처리해 줍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처리해 줍니다. 이걸 빼면 각지게 곡선으로 이렇게 곡선 처리해 줘야 훨씬 더 보기 좋겠죠.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죠. 똑같이 글씨를 쓸 겁니다. 텍스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렉탱글을 이용해서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텍스트란다. 사각형을 선택하고 make convert editable spline, 그 다음에 attach, 그 다음에 extrude, 돌출이죠. extrude면 아이고 너무 많이 내려갔네. 그러면 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죠. 근데 익스트루드를 쓰셔도 좋지만 이제는 하나 배웠죠. 베벨이라고. 베벨. 그러면 이렇게 끝단까지 깨끗하게 처리돼서 나오죠. 자, 이렇게 끝단까지 깨끗하게 해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